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어제 찍은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은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빅토리아 3 경제 편인데 이거를 좀 오타도 있고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보이니까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게 되었고 어 지난 시간까지는 뭘 진행했었냐면 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플레이 하면서 공략집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여줄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마련이 됐잖아요. 토대가 뭐 중국으로부터 독립도 했고 만주도 먹었고 또 뭐야 여기 북경이라는 금싸라기 땅도 먹었잖아요. 인구도 지금 여기 인구가 이제 1600만이 됐는데 그 1840년대는 한 800만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규슈라든지 패구 같은 주요 그 뭐 특산물 뭐 아편이나 아니면 유황 같은 게 있는 지역도 먹었고요. 인구도 규수도 꽤 많죠. 그런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사실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많아서 경제편을 3부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요 표시가 잘 몰라서 이게 뭐지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파운드더라고요. 그래서 빅토리아 3는 아무래도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 여왕이다 보니까 요 자금의 기준을 파운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예산을 눌러도 되고요. 두 번째 탭에 있는 예산을 눌러도 되고 요 그 통계 같은 거 나오는데 마지막에 요 파운드를 눌러도 예산의 총 개를 지금 볼 수 있고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조세 단계 그죠? 제가 막 처음에 할 때는 매우 높음으로 해서 했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정통성이나 생활 수준보다도 비용을 최대한 때려 박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서 해군을 양성하고 군대를 양성해서 제 목적이 뭐였어요? 프랑스 그리고 영국한테 그 전쟁 배상금을 뜯어내고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뜯어낸 것처럼 그리고 나서 청나라한테 독립하는 거였잖아요. 그러고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조세 단계를 세게 때려서 자산 보유고가 떨어지는 걸 일단 막았죠. 하지만 조세 단계가 높으면 정통성이 떨어지고 정통성은 요 정부입니다. 요 정통성. 요 정통성이 떨어지면은 지금 제가 밀고 있는 세력들이 충성인데 이런 충성이 좀 떨어져요. 네, 그런 거를 주의하셔야 되고 반대로 조세 단계를 낮추면은 생활 수준 감소에 따른 급진파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반대 세력이 줄어요. 인구층에서. 그리고 급진화가 진행이 되면은 여기 지금 갈등 이런 게 없는데 갈등이 없네요. 거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지면 이제 분리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세력 중에서 지금 제 정부에 반발하는 애들이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정부를 엎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깁신파 관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또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파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고가 또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주의를 잘 하시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소득세는 세금이고 주민세도 소득세는 여기 보죠. 노동 종사자에 지급되는 임금에서 징수되는 세금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세금이에요. 우리 일하면은 세금 떼가잖아요. 그 세금이고 그러면 소득세가 증가하려면 애들이 그 인구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 고용이 잘 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 꽉 차 있죠, 거의? 그러면은 고용이 꽉 차면 해당하는 플랜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해당하는 뭐 광산이라든지 공장 같은 거를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얘네들한테 돈을 지불할 거고 돈이 지불되면은 소득세가 증가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모든 노동자 성인에게 적용되는 일률세금이래요. 주민세는 인구층의 수입에 비례하지 않은 관계상 하류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편인데, 이게 주민세가 왜 없냐면 제가 법에서 요 이제 체제 바꾼 거에 따라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거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 때문에 없어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요 법 체제 중에 그 노동자의 뭐 사망률을 낮춰주거나 아니면은 그 특정 세력들이 찬성하는 그 법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저 주민세는 지금 안 걷고 있고요. 소비세는 뭐냐면 이 권익일상이 사용해서 소비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익이 더 늘어나고, 근데 이제 그때 설명드렸지만 권위는 칙령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권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꼭 소득세로만 쓰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플러스 474면 요 소득세에서 몇 개를 빼도 되잖아요. 하나 정도는 빼도 되겠네요. 아닌가? 그죠? 하나 정도 빼도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거한다고 해도 아직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쓸 수 있겠죠. 사회이동 장려 같은 거. 그죠? 배당세는 말 그대로 배당. 여러분이 그 일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배당을 받죠. 물론 배당을 안 주는 항목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15.4%의 한국 기준으로 세금을 떼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세금이고, 그럼 배당세는 어떻게 늘어나냐면, 여러분이 잘 관리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러면 여기 현금 보유고가 늘고, 요 현금 보유가 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 잘 돌아가면 여기 보이세요? 해당하는 직군 혹은 해당하는 이제 뭐 광산, 공장, 방직 공장, 쌀 농장, 유리 공장에 따라서 그 배당세가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금 총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제를 잘 굴리면 배당세가 많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는 원리를, 세부적인 원리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요 배당세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아마 주식 관련된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아마 해방해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음, 아마 요거였던 것 같아. 공개거래 요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건물에서 요 공개거래를 할 수 있는데 자본가 총합도 늘릴 수 있고, 아마 저 이후부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특정 사회에 대한 게 열리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광산이라든지 공장들이 잘 굴러가면 배당세가 증가하고요. 관세는 말 그대로 관세예요. 시장에서, 무역에서 벌고 있는 비용에 대한 수입입니다. 보이세요? 보이면 이게 국내 보유로 하면 돈이 올라가죠. 수출로 하면 떨어지고. 왜냐면 가뜩이나 마이너스니까. 시장에서 보면 사치품 무료 같은 경우는 수지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비싸요. 78 파운드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다른 애들도 필요하단 말이야. 다른 국가들도. 그러면은 이제 많이 생산되는 국가한테 수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경제 정책이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죠. 보호무역주의는 시장에서, 시장편에서 설명하겠지만, 관세를 국내 공급 보호를 할 때 수출 관세를 20%를 물려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입 관세를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제 거의 마지막에 대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수입을 거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효과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조폐가 사실 좀 이것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GDP가 올라가면 일정 비율 상승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 같은 거를 건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특정 지역에서는 제가 이전 게임 플레이 설명드릴 때 알래스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강지대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정 기울에 보여요? 좀 고용이 다 안 차 있잖아요. 고용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거에 따른 증가가 잘 됩니다. 그리고 투자 원천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투자 원금. 외교 조약은 제가 간단히 예전에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배상금을 받거나 종속국, 괴뢰국을 통해서 거기 일정 10%일 거야 아마. 요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GDP 10%. 엄청 세죠. 그래서 저희도 청와대 독립한 거잖아요. 봐봐요. 이거 어떻게 동인도에서 214나 저한테 주고 있죠. 투자 원천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투자자 자산가들을 육성하고 그러면 투자 원천금이 쌓이거든요. 여기 보이면 자본가 투자자의 투자 원천금 공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그리고 물론 다른 것도 있긴 있어요. 간섭주의에서는 귀족, 뭐 농본주의에서는 귀족 25%, 근데 자유방임주의에서는 50%잖아요. 그러면 자본가를 많이 여러분이 육성을 하고 그러면 자본가의 50%에 대한 투자 원천금이 공헌이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여기서 말하는 귀족 양방 관리나 이제 보통 지주가 처음에 이제 귀족이거든요. 이 세력은 약화시켜요 보통은. 왜냐면 사사건건 돈이 되는 정책에는 반발하고 뭐만 한다고 하면 맨날 급진화되고 그래서 점점 갈수록 약화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돈이 되는 이제 건설 공장 같은 거 건설하고 그러면 자본가는 커지고 지주 세력은 약화돼요. 그러면 결국은 자본가를 키우고 자본가가 투자 원천금의 50%를 지불하면 투자 원천금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쌓이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투자 원천금 이전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100만 파운드예요. 100만 파운드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외교 조약 이건 스킵할게요. 설명 많이 했었으니까. 그리고 비례 조세까지만 가셔야 돼요. 왜냐면 누진세를 가면 저 투자 원천금을 못 받아요. 보이세요? 설명이 안 써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게임 플레이 했을 때 마지막에 누진세를 바꿨는데 투자 원천금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비례 조세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 설명이 좀 불성실한 것들이 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리고 국가 지출은 우리 물건 건설하는 거 보이세요? 뭘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거든요. 근데 왜 더 낮은 단계가 웃기네. 아 폭약이 부족해서 그런가? 얘를 하면 오히려 플러스네요. 얘가 최대 단계거든요. 최종 단계. 어쨌거나 요 단계에 따라서 들어가는 물품이 다르죠. 그리고 물품이 다르고 비용은 보통 처음에서 끝으로 갈수록 더 많이 지불됩니다. 대신에 건설은 더 빨라지겠죠. 보이시죠? 더 늘죠. 이게 조금 버그가 있어요. 지금 제가 돌리지도 않는데 요거를 바꾼다고 해봤자 차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바뀌어 자기가 계산해서. 이것도 줄어들었고. 어쨌거나 요 국가 지출에서 건설에 대한 지출이 있고 정부 임금이 있습니다. 정부 임금을 이제 처음에 좀 막 낮게 하기도 하는데 보이시죠? 위신이 떨어지고 지식 찬성이랑 소시민 찬성이 마이너스가 돼요. 네. 대신에 이제 정부 임금은 주니까 수익이 늘겠죠. 하지만 이제 위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돈이 남아두면은 좀 올려주면 좋은데 지금 저는 돈이 남아돌지 않아서 중간으로 유지하고 있고 군사 임금은 이제 군부 찬성 그 다음에 사기 회복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는 사실 올려주는 게 좋은데 얘도 올릴수록 이게 비용이 또 장난 아니기 때문에 꽤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할 때는 그냥 낮추고 전쟁을 할 때는 올려주는 게 유리합니다. 군사 임금 같은 경우는. 군사 건물용 상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제 여러분 부대에서 소비하는 거 그러면 요런 거를 유지를 하려면 이제 뭐 부대에 따라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것도 생각보다 보면은 많이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복지는 제가 지금 딱히 하는 게 없어서 급여가 나가는 게 없고, 이게 보조금 같은 경우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 보조금은 우리가 이제 지급하는 거잖아요. 어떤 건설이나 공장에 이런 거에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그쪽에서 뭔가 또 장점이 있어요. 저도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히 철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해요. 아마 보조금 지급하면 고용이나 이런 게 좀 빨리 증가해서 노무자가 없으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용이 좀 빨리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용이 늘고 그러면 생산력이 늘고 그리고 현금 보유고가 느니까 수지가 늘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1.19K인데 이게 고용이 적고 그러면 그 전기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빅토리아 3 경제 이어서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단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